요즘 들어서 부쩍 저한테 이혼 상담을 요청하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정말 친한 친구, 동생, 저보다 윗사람도 있고, 제가 하도 이혼 상담 나한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진짜로 저한테 요청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공연에만 매진하느라고 한쪽 일에 전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일륜지 대사인데 정말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10번, 100번 생각을 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잠깐 짬을 내서 전화를 해줄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새벽에 몇 시에 통화돼?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아니면은 한 내일 모레쯤 내가 전화하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두세 달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부쩍 저한테 이런 연락이 자주 오고 고민을 토로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이대로 아이가 클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적어도 출가할 때까지는 함께 살아야 된다. 참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참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참 저 어렸을 때보다는 많이 똑똑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하는 게 조금 사고가 좀 더 깨어 있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 이혼을 했다라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지도 않고 보면은 당당한 아이들도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금방금방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5-6살 때 그때부터 부모님이 또 헤어져서 지내셨는데 이혼을 하셨죠. 아빠는 미국에 계시고 또 엄마는 혼자서 저하고 제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에 그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저희 또 통지표라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성적표. 그것을 부모님 도장 받아와 하면서 담임선생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아빠가 집에 안 계시니까 당연히 엄마 도장을 찍어서 다음날 학교를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께서 너 누구 도장 훔쳐서 이거 도장 찍어온 거냐고 막 그러면서 저를 추석부로 막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짝사랑하던 저희 반 남자 아이가 있었어요. 그 남자애가 저 쳐다보기만 해도 막 얼굴 빨개지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제가 너무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은 거예요. 막 추석부로 팍 때리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노가가 아니라고 저희 엄마 성이 이제 윤가시다 보니까 엄마 성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 도장을 딱 찍어 갖고 왔는데 그때 그 수치스러움 이런 거는 지금 성인이 된 지금도 기억에 막 생생해요. 그때 순간이. 그 정도로 결손가정,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자식을 키운다는 게 결혼할 때까지도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뭔가 아버지가 집안에 안 계시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만의 자격지심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이 이혼을 결심하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저주저 하는 세월을 7년 이상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전에도 결혼하기까지의 과정도 사실은 열애설이 터져서 갑자기 신문에 막 대문짝만하게
막 그때 당시에 막 이슈가 되고 뭐 아나운서 탤런트 커플이 1호라고 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선 최초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열애설 터지면 결혼해야 되나 보다. 그때만 해도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 연애 과정도 사실 좀 막 그렇게 따뜻한 봄날 막 행복하고 희망적이지만은 않았는데 번듯한 그런 아나운서의 모습, 또 부모님, 주변 지인들이 야 뉴스 나오는데 너무 멋있더라 막 그런 이야기에 혹해서,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뭔가 엄마가 마음에 드는 그런 번듯한 사위를 이렇게 맞이하게 하는 게 제가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거 하나만 믿고 결심을 했던 게 좀 길게 보지를 못했어요.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었던 그런 결혼 생활이 지속이 되고 헤어진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게 엄마가 혼자서 저랑 남동생을 키우시면서 혼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진짜 전쟁통에 미망인이 돼서도 혼자서 잘 살아가는 그런 여자들도 많은데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아라. 결혼 생활 힘들어도 그냥 엄마도 혼자 살고 혼자 사는 여자들 많다. 그래서 진짜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7년이라는 세월을 버텼는데 저희 아빠께서 저한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주셨어요. 제가 그 미국에 계신 아빠를 한 10년 정도 만에 미국에 가서 아빠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빠께서 잘 살지? 잘 지내고 있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살아요. 그냥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그날은 묻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막 갑자기 막 마음이 이렇게 좀 격해져서 또 막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아빠도 참기 힘드셨는지 그냥 가만히 계시더니 그 다음날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고. 그래서 그냥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 긴 세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세월 동안 혼자서 속으로 삭히고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지냈던 게 세간의 시선이 두렵고 막 악플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이 못 견딜 것 같아서 제가 막 극단적인 결심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낫겠지 싶어서 그냥 지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께서 인생 마라톤이다. 지금 잠깐 부끄럽고 힘들고 이건 순간이다. 길게 봐라.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 힘들었던 세월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MBC 아나운서실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하셔서 내 딸과 헤어져야 하는 이유 그걸 적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MBC 아나운서실로 도착을 했죠. 그 편지를 보고 나서 두말 않고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제 경우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족이겠죠? 나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도 자식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고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그래서 제가 효도 한번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참고 살았던 게 어떻게 보면 엄마를 더 힘들게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저의 생활을 옆에서 뻔히 지켜보시니까, 집도 근처에 사시고, 저희 엄마는 뭐 제가 숨 쉬는 것만 봐도 제가 어떤 상태라는 걸 또 짐작을 하셔서 그래도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는 못했어요. 표시를 안 내려고 애를 썼는데, 아빠한테는 뭐 아빠가 미국에서 뭐 한국에 거의 오시지도 않는데 그냥 어떻게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까운 가족, 동생, 뭐 오빠, 형, 뭐 누나 등등 가족한테만큼은 내가 이 꼴 보여주고 싶지 않다 싶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 저는 저희 가족, 가장 가까운, 네, 제 피부치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너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변호사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막 그렇게 법원이나 막 이렇게 드나들지 않고 너무 쉽게 이혼을 했어요. 아빠의 편지 한 통에 바로 수월하게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지인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4주 후에 봅시다.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예전에 그 연애 시작서부터 지금 마지막 그런 종지부를 찍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대화도 충분히 나누시고 4주 후에 이제 진짜 도장을 찍읍시다라는 그런 이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다시 또 이혼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것 같아서 바로 결심을 하자마자 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뭐 구청에 가서 그러고 나서 너무 홀가분하다. 저도 제 입으로 난 이제 해방된 민족이야. 그러면서 사실 막 파티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혼이 하고 싶었으면. 제 경우에는 그랬었고, 또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정말 출가할 때까지 참겠다. 적어도 성장을 해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찾아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혼을 하는 게 부모로서의 도리고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제 주변에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혼에 관한 고민들 한두 번씩 안 해보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 아빠가 한 사람이 나빠서 뭐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야. 엄마하고 아빠는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엄마가 없어지고 아빠가 없어지고 너의 엄마와 아빠가 아닌 게 아니잖아. 너와 내가 다름을 인지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는 그냥 영원한 너희의 엄마와 아빠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정말 뭐 나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좀 지내보고 엄마한테 갈게, 그리고 명절 때나 뭐 나 아빠하고 여행 좀 하고 올게, 그냥 다니는 것들이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처럼 막 정말 일생일대의 수치야, 나는 결손가정이고 나는 잘못된 운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놀래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사고가 깨어있구나. 저 어렸을 때랑은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이 손가락질 받을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보편화되어 있구나. 제 스스로도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그리고 저의 어떤 외모적인 그런 모습의 변화, 그런 거,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 발목을 조이는, 정말 방송에서도 선택되어지지 못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뭐 연기력 논란이나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뭐 캐스팅 순위에서도 밀려나고, 그런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두려워서 저도 은둔생활 아닌 은둔생활 그냥 무대에서만 제가 열심히 현장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방송을 좀 피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어차피 나 가봤자 안 될 거야. 어차피 나 또 까일 텐데. 나 싫어하잖아. 싫어. 근데 내가 거기 못 따라가.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거 벽을 쌓고 등을 지고 살았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연기 열심히 하고 배우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막 루머도 많고, 뭐 아이를 못 낳아서 뭐 불임설, 그리고 뭐 매번 막 저의 그런 흉측한 그런 모습에 남편이 뭐 이렇게 남편한테 뭐 버림을 받았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오해들, 그런 거 일일이 제가 뭐 찾아다니면서 해명하기도 싫고, 어쨌든 제가 배우임에는 변함이 없고 열심히 연기하고 있고 또 음반 내서 활동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저를 발목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죠. 저한테는 뭐 저의 잘못도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지난 과오, 뭐 시행착오, 뭐 그런 세월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제가 결혼 생활도 잘하고, 결혼 생활을 잘한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저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행복한 척하면서 살았더라면 저는 배우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지도 몰라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그런 것도 저는 좋지만, 언더 쪽에서 그 남들이 이야기하는 방송이 메이저라면 저는 무대에서, 소극장에서, 대학로 뒷골목 연극 무대에서 열심히 연기하면서, 또 지방 행사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 어르신들 찾아뵙고 봉사활동도 하고 노래 선물 드리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어쩌면은 저는 제가 원래부터 해야 됐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 행복해요. 네, 행복하고, 기회라는 것은 언제든지 저한테 또 맞는 기회가 찾아올 것 같아요.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저는 준비를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제가 하는데, 요즘에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고, 극단 만들어서 또 열심히 무대에서도 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또 오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데, 주변에서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내주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을 하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는데, 일일이 답변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차피 이제 공연 끝났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거예요.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겠지만은 한 번쯤 나를 점검하는 뭐 이런 시간도 갖고 싶었고, 제가 또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으니까. 선 경험자로서 한 명씩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뭐 조론도 있고 황혼 이혼도 있고 뭐 인생 100세 시대라서 그런지 머리가 하얘져서 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혼하자마자 뭐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혼을 하는 그런 친구도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이야기만 또 들어서 저도 같이 편이 돼주는 경우가 있고, 어머 어쩜 그럴 수 있니, 진짜 넌 나보다 더하다 막 이러면서 같이 맞장구 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양쪽을 다 아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돌이켜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사주? 뭐 운명? 뭐 점? 뭐 이런 거를 다 믿지는 않지만, 제가 카톨릭 신자라서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는 좀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 심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있을 때 그 즈음에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토끼면은 이제 엑스 남편 상대가 호랑이래요. 호랑이가 발톱과 이빨로 저를 꾹 누르고 여기 막, 그래서 같이 살면 힘든 팔자라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어서 이혼을 한 건 아닌데, 그것을 일단 목을 조이고 이렇게 누르고 이빨로 이렇게 저를 꽉 옥죄고 있는 것을 풀어주면은 제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도 좀 있었어요. 갑자기 확 잘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고, 그게 뭐 치욕스럽거나 수치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혼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만큼 이혼이 나쁜 거다 막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를 막 배역 죄인이냐 막 나쁜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털어내고 견디고 당당한 돌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반평생 뭐 반백년 뭐 이 정도 살아왔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저희 아빠의 말씀처럼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관해서 이렇게 쿨하게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 또 이 자리에서 오픈을 한 것들도 많고, 누가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막 제 맘대로 다 이야기를 털어놓네요.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결혼 또 할 거냐? 어떤 남자가 좋냐? 근데 뭐 결혼을 또 금방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옆집 남자 같은, 옆집 오빠, 옆집 친구, 뭐 연하남까지도 뭐 이렇게 요즘에는 또 커플이 많으니까, 어쨌든 저하고 맞는 비슷한 연령대의 그런 옆집 남자 같은 그런 편안한 남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뭐 같이 뭐 있고 싶을 때는 있어도 되고, 또 각자 생활하면서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같이 뭐 외식도 하고, 같이 밥 먹고 싶을 때는 같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 거고, TV도 같이 보고 뭐 그러면서 뭐 있지도 않은데다 왜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얘기하지? 그러다가 또 험한 꼴 보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멋모르고 결혼하면은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또 반백년 세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지내면 되고, 그래서 옆집 남자 같은 그런 친구 같은 그런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하는 주변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야, 나도 그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주변에 돌싱도 꽤 많아요. 그래서 돌싱끼리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 결심도 해보고, 돌싱 노래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네, 뭐 제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소나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 어떤 소나무 씨앗이 두 개가 있었대요. 근데 하나는 흙에 뿌려지고 하나는 바위틈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흙 속에 뿌려진 그 씨앗은 막 쑥쑥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런데 바위 틈 속에 그 씨앗은 계속 뿌리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쟁일. 몇 년째. 그런데 커다란 태풍을 만났을 때 그 흙 위에서 자란 그 쑥쑥 자란 그 소나무는 바로 뿌리째 뽑혀서 쓰러지고 말았고, 바위 틈에서 자란 그 소나무는 꿋꿋이 서 있었대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나무가 내가 왜 그토록 모질고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친구야? 뿌리가 튼튼하려면은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거란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지만, 그동안 제가 저 혼자서 많이 힘들었었고 어렵고 그런 시련의 세월을 견뎌왔기에 배우에 또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버티고 견디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배우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당당한 그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노현이로 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현이 화이팅!